해상도는 도화지의 크기, 색공간은 물감을 짤 수 있는 팔레트의 크기, 관용도는 밑그림을 그릴 때 연필의 감도, 비트뎁스는 사용할 수 있는 물감 색깔의 개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도식화할 수 있다면 화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원하는 감정과 무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도 탄탄하게 닦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자세히 보면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막은 작디 작은 모래알로, 숲은 수백 수천 그루의 나무가 모여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도 아주 작은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면 결국 하나의 사각점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를 이루는 최소 단위인 하나의 점을 픽셀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모래알이 모일수록 거대한 사막을 이루고 더 많은 나무가 빼곡하게 자랄수록 풍성한 산이 되는 것처럼 이 픽셀이라는 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선명하고 실제적인 이미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픽셀의 개수, 즉 화면의 크기와 섬세함의 정도를 해상도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보는 대부분의 해상도는 표준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요. 가로로 1920개의 점과 세로로 1080개의 점의 배열로 약 200만 개의 점이 모여 하나의 장면을 구성하고 이 규격을 HD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기술의 발전으로 HD보다 4배 더 큰 규격이 상용화되었고 우리는 이를 4K라고 해요. 물론 카메라의 종류와 상영 플랫폼의 포맷에 따라 해상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표준 규격인 HD와 4K를 기준으로 내가 보는 장면의 선명도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상도에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이미 4K보다 더 큰 크기의 8K 규격이 나왔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의 카메라와 모니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더 이상 그러한 장비와 컨텐츠를 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접하는 스마트폰과 모니터, 극장의 스크린 화면들은 4K 이상의 해상도로 본다고 해서 우리 눈이 극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상도가 좋아질수록 그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화면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건 이야기에 어울리는 감정과 무드, 질감과 같은 것들이지 픽셀의 개수가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의 해상도만 갖춰지면 다음에 설명할 요소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앞서 설명했던 해상도는 도화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무엇을 그릴지 결정하고 나면 도화지의 크기를 정해야 하고 그 크기에 따라 그림의 선명도와 세밀함이 달라질 테니까요. 도화지의 크기를 정했으면 물감을 짜서 배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팔레트도 필요할 텐데요. 팔레트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아마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의 종류와 배합할 수 있는 색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팔레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컬러 스페이스, 색공간입니다. 색공간은 화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표현할 수 있는 빛과 색깔의 토대이자 이미지의 품질을 좌우하는 기초체계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말발굽 모양의 도형이 이론적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색 영역인데요. 이 영역 중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어진 영역이 바로 색공간이 됩니다. 카메라든 모니터든 이 정해진 삼각형 속에 포함된 색깔만으로 이미지를 표현하게 되는 거죠. 색공간도 영역의 넓이에 따라 그리고 용도에 따라 여러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렉709는 HD 영상에서 사용하는 표준 색공간, P3는 극장용 영화 상영을 위한 색공간이에요. 색공간도 해상도처럼 무작정 넓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루는 이미지 규격과 목적에 맞게끔 정확하게 교정된 카메라와 모니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공간이라는 개념만 간략하게 설명하다 보니 생략된 부분이 많은데요. 더 자세한 건 나중에 컬러 사이언스와 함께 다른 영상에서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나 모니터는 어떤 색공간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지 확실히 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건조할 수 있다는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즉 빛이 닿은 부분뿐만 아니라 어둡게 떨어진 그림자도 자세히 인식하려고 해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동시에 담아내는 능력, 즉 안부에서부터 명부까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지 결정하는 능력을 관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용도가 높을수록 빛과 어둠의 표현력이 디테일할수록 우리는 그 이미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려 하며 말 그대로 좋은 이미지로 여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드리면 관용도는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밑그림의 명암이 세밀하고 풍부하게 표현될수록 더 실제적으로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나중에 채색된 후의 결과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아마 실제 그림을 그리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높은 관용도를 가진 카메라는 양질의 이미지를 담아내면서도 이후의 색 보정이나 특수 효과에 더 유연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관용도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스펙인데요. 관용도를 표기할 때는 밝기 단계, 스탑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소니 알파7 마크4는 이론상 최대 14스톱의 관용도를 가진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눈이 작동하는 방식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은 지금보다 한 배 더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려면 실제로는 2배 더 밝은 빛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배 더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려면 실제로는 4배의 빛, 3배 더 밝아졌다는 것을 느끼려면 실제로는 8배 더 밝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눈의 원리에 따라 14단계, 즉 14스톱을 계측하면 가장 어두운 부분에서 가장 밝은 부분까지 16,384단계로 쪼갤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스톱이라는 단위가 높을수록 명암의 농담을 더욱더 풍부하게 감지하고 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용도가 중요한 이유는 명암의 디테일이 색깔의 디테일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눈이 색깔보다 밝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이미징 기술도 밝기와 색깔을 구분해서 처리하도록 개발되었고, 특히 밝기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할당하도록 발전했습니다. 밝기, 즉 명암은 색깔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명암의 디테일을 결정하는 관용도를 이해하는 것이 화질, 더 나아가 대비와 색조의 컨셉을 불어넣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림 실력이 같은 두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A는 12색 물감으로 B는 36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누가 더 풍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관용도가 밑그림의 세밀한 정도를 뜻한다면 비트뎁스는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의 개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는 픽셀이라고 했었는데요. 비트뎁스는 하나의 픽셀이 몇 가지 색을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뎁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의 가지수가 많아지니 풍부하고 다채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관용도가 스탑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처럼 비트뎁스는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표기하는데요. 이 비트의 개념에 대해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두고두고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모두가 알다시피 디지털 세계는 0과 1로 처리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최소 단위인 비트는 표현할 수 있는 개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비트는 0, 1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2비트는 00, 01, 10, 11 총 4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3비트는 8가지 표현, 4비트는 16가지 표현, 8비트는 256가지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비트뎁스가 10비트인 이미지는 하나의 픽셀이 1024가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카메라가 14스톱의 관용도와 12비트의 비트뎁스로 촬영된다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 또한 샘플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설명될 수 있지만 우선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리하면 관용도는 빛과 어둠을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비트뎁스는 감지된 영역을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표현하기 위한 정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개념은 색보정의 꽃이라 불리는 로우와 로그 기록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영상은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걸어가는 똑같은 장면이어도 더 많은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줄수록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실제와 가깝게 느껴지죠.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프레임 레이트가 30이라면 1초에 30장의 사진을 연속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프레임 레이트가 높을수록 움직임이 더 부드럽고 궤적을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선명한 화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프레임 레이트는 용도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방송은 30프레임, 영화는 24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무조건 높은 프레임 레이트로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앞전의 해상도처럼 프레임 레이트에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60프레임 이상의 높은 프레임 레이트는 장면이 너무 실제적인 나머지 오히려 몰입을 깨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와는 다르게 미학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프레임 레이트는 주로 슬로우 모션 효과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코덱은 사진이나 비디오를 포장하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MOV, MP4,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프로레스나 H264 모두 코덱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코덱이 화질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단순히 포장할 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압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용도에 따라 화질이 보존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높은 품질을 가진 코덱을 선택하고, 화질보다는 용량이 중요하다면 품질은 낮지만 압축 효율이 좋은 코덱을 선택하게 되면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코덱은 샘플링 방식과 압축 방식 등등 이야기할 것이 정말로 많지만 여기에서는 딱 한 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관용도는 카메라 센서의 성능에 따라 결정되고요. 비트 뎁스는 이 코덱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프로레스 HQ는 10비트, H264는 8비트, 이렇게 주로 사용하는 코덱의 스펙을 외워두고 있으면 내가 촬영할 이미지와 출력할 컨텐츠의 포맷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해상도는 도화지의 크기, 색공간은 물감을 짤 수 있는 팔레트의 크기, 관용도는 밑그림을 그릴 때 연필의 감도, 비트 뎁스는 사용할 수 있는 물감 색깔의 개수,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도식화할 수 있다면 화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원하는 감정과 무드, 질감을 표현하기 위한 기초도 탄탄하게 닦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기술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이상 이런 숫자 노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때때로 이미징 기술을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이유는 기술적 한계를 깨부수고 나가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기술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시작점은 그 기술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